안녕하십니까. 동구진로진학지원센터 정지화 센터장입니다. 지난 6월 9일 날 치른 모의평가 시험을 계기로 이제 정말 본격적인 2023학년도 입시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완벽하게 해도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열심히 가다 보면 아마 우리 수험생들이 모두 좋은 성적을 거리다고 믿습니다. 동구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이번에도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6월 모평 분석 및 2023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2부로 나누어서 1부에서는 수도권, 2부에서는 대구 경북권 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설명회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1부 수도권 대학은 자타가 고민하는 우리 국내 최고의 입시 전문가이신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분석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덕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동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정지화 센터장님이 소개해 준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지난 6월 9일, 그러니까 오늘이 10일 일요일인데요. 목요일에 금년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졸업생들 대상으로 6월 모의평가가 있었는데 제가 1부에서 요 6월 모의평가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2부에서는 요 대구에 계시는 큰길교육의 박용택 대표께서 대구 경북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대구 동구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요 설명회를 통해서 올해 고3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수능시험 대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주로 하려고 그러고, 오늘 들어올 때, 오늘 요 현장에 오신 분들은 많은 인원은 아닌데, 나눠드린 책자 속에 올해 입시 요강을 정리한 게 쭉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는 11월 17일에 치는데,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할 건데요. 금년에 입시 요강이 수시 모집 요강까지 발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올해 4년제 대학의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형 유형별로 모집 인원인데요. 아시는 대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고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이 한 200개 가까이 되는데 전체 모집 인원의 78%가 수시 모집이고 나머지 22%가 정시 모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것만 딱 놓고 보면은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수험생들이 보시기에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야 원하는 대학 가기 쉽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대학부터 해가지고 여기 대구 경북권 대학 제주도에 있는 대학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이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위주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내신 성적 그러는데 그 내신 성적으로 가는 게 교과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 플러스 교과 외에 우리가 비교과라 그러는데 비교과까지 포함해서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대학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리고 일부 대학들은 면접도 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사실은 학생부 교과전형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논술 전형은 전국에 있는 36개 대학에서 11,000명 정도를 뽑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 36개 대학에서 11,000명 뽑으면은 가기가 무지무지 어렵다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고 실기 전형은 예체능계하고 특혜자 전형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 69,900명이니까 약 7만 명을 뽑는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수시가 4개, 정시가 2개가 있는데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세 번째가 사실은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뽑고요.
자, 이것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서 보면은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얘기하고 비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전국을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시가 64.7%고 정시가 35.3%입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은 정시가 13.9%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고3 수험생들이 생각할 때 내가 서울 시내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대구 시내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수시 정시 비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시내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는 정시 비중이 높아지고 대구 시내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는 수시를 통해서 가는 것이 뽑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훨씬 유리하다. 이걸 한눈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고3 수험생들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16개 대학이 있습니다. 요 16개 대학이 뭐냐면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인데 지난 정부에서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몇 년 전에 뭐 아빠 찬스 써서 대학 갔다 엄마가 어떻게 해줬다 이런 얘기 때문에 뭐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수능 위주 전형은 주로 정시 모집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앞에 화면에서 보고 있는 16개 대학은 올해입니다. 올해부터 수능 위주 전형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40% 이상을 다 뽑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나다 순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건국대학, 경희대학, 고려대학부터 해가지고 한국외대까지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볼 때 요 16개 대학은 수험생이 서울 시내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가고 싶은 대학들은 거의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요 대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 16개 대학은 정시 모집이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40% 이상 뽑고 특히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해서 못 뽑은 인원을 정시로 2월을 하게 되는데 2월 인원이 제일 많은 대학이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입니다. 그러면 요 2월 인원까지 포함하면은 고대하고 연세대학은 올해 정시 모집을 45% 이상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연대, 고대를 간다고 했을 때 연대, 고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뽑는 비율 자체가 수시 정시가 완전히 틀리니까 전략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전체적인 사항이 수능 위주로 뽑는 정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가 6월 9일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이 6월 모의평가는 수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올해 수능시험이 11월 17일인데 올해 수능시험을 이렇게 내겠다고 하고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해 고3 학생들이 지난 3월 달에 서울교육청 모의고사, 4월 달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이거를 전국 연합 학력평가, 줄여서 학평이라 그러는데요. 이 시험을 쳤는데 3월, 4월 학평은 고3 수험생만 시험을 쳤고 6월 모의평가, 줄여서 우리가 6월 모의평가 그러는데 이 6월 모의평가는 고3 전부하고 졸업생까지, 그러니까 재수생까지 다 같이 시험을 친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6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47만 7천 명이고 작년 6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48만 2천 명입니다. 그 작년에 6월 모의평가를 48만 2천 명이 지원을 했는데 작년 실제 수능시험을 친 학생이 44만 8천 명이에요. 그러면은 어제 그제 며칠 전에 쳤던 올해 6월 모평 지원자가 47만 7천, 작년보다 조금 적으니까 올해 수능 응시자를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약 44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설명입니다. 6월 모평 지원자 기준으로 보면은 재학생은 올해 줄었어요. 올해 고3은 작년 고3보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재수생 그랬는데 뭐 N수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졸업생은 조금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5,700명 정도 줄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수능시험 실제 시험을 치는 학생이 약 44만 명 정도 되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올해 경쟁률은 작년 경쟁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올해 고3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혹시 고등학교 2학년 뭐 어머님들이 혹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내년에 수험생이요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수험생이 역대 수험생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6월 모의평가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3만 시험을 친 것이 아니라 졸업생까지 같이 쳤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수능 시험을 이렇게 출제하겠다고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시험의 출제 경량 그리고 난이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는 영역별로 과목별로 내가 어떤 영역을 잘하고 못하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자신의 위치를 재수생까지 같이 쳤으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3월, 4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고3끼리만 시험을 쳤는데 여기 졸업생까지 같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훨씬 더 객관적인 위치가 되고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3월, 4월보다 이건 6월 모평 성적이 7월 6일 날 성적표를 받아요. 받는데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졸업생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실제 수능 시험은 졸업생까지 같이 치고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반수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들이 6월까지 대학을 다니고 6월에 끝나면은 1학기만 마치고 휴학을 한 다음에 2학기 때 학원가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수능시험을 치겠다는 학생이 있는데 이 반수생이 한 5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3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는 자, 3월, 4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고3만 쳤다. 6월 모평은 졸업생이 쳤는데 반수생이 빠졌다. 그리고 이제 9월 모평이 있고 그리고 실제 수능 가면은 반수생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 수능 시험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등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6월 모평, 9월 모평 그치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올해 고3 중에서 3월, 4월하고 이번 6월 모평 등급이 거의 같다. 100분위도 거의 같다. 그러면은 3월 지나고 4월 지나고 5월 지나고 6월 9일 날 모평을 쳤으니까 그동안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시 모집 조금 있다가 우리 그 2부에서 박용택 대표께서 대구 경북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 지원 얘기를 할 텐데 이 수시 지원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게 6월 모평이고 6월 모평 성적으로 정시에 내가 6장 카드를 쓸 수 있는데 6번 원서를 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파악을 해보고 수시 지원 6개 대학을 찾아보는 것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이 6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 남은 게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7월 중순 이후 말쯤 되면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고3 여름방학이야 해봐야 노는 방학이 아니잖아요. 쉬는 방학도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7월 6일 날 성적표를 받으면은 1학기 때 본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그런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하고 연계시켜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6월 모평 이후 제가 체크사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름방학 되기 전에 되면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수시 모집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모평 성적을 7월 6일 날 받고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 교과 성적 그리고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시 모집 얘기를 자세하게는 제가 오늘 할 시간은 안 되는데 학생부 교과 진행이나 학생부 종합 진행이나 논술 진행 중에서 수시를 주로 택하게 되는데 이 학생부 종합 진행은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소개서를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아예 제출 안 해도 되는 대학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대학이 아주 유효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3학년 1학기 때까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까지 다 종합해가지고 내가 학생부 종합 진행에 해당된다 안 된다를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학생부 종합 진행에 원서를 6장 카드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학생부 종합 진행에 내야 된다 이러면은 자기소개서 쓸 준비를 해야 되고 나는 학생부 종합 진행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는 나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9월달 가서 결정한 게 아니라 6월 모평 끝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시 모집 지원대학 6개 대학을 탐색해보고 자기소개서 준비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모의고사 3월, 4월, 6월 모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정시 모집은 수능 100입니다. 대부분 대학이 수능 100으로 다 뽑아요. 수능 성적으로 다 뽑는데 다만 이제 올해부터 서울대학은 교과평가라 그래가지고 이 수능에다가 교과평가를 조금 반영하는데 이 얘기는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수능 비중이 커요. 그런데 모든 대학들이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능이라는 게
정시 모집은 수능으로 뽑는다. 그럼 수능으로 다 가는 거죠. 수시 모집은 수능으로 안 뽑는 게 수시 모집입니다, 원래. 그러면 학생부 교과지능은 교과 성적으로 뽑고 학생부 종합지능은 학생부에 있는 교과나 비교과를 종합해서 면접도 치고 이렇게 뽑는데 이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뭐 여기 대구 경북권 대학도 많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가더라도 수험생들이 대부분 수능시험을 쳐야 돼요. 왜? 수능시험을 치고 오라고 요구를 하고 또 수능 성적을 점수로 반영을 안 해도 등급을 가지고 최소한 요 등급은 받아야 된다 요구를 하는데 뭐 보시다시피 최저라는 게 뭐 최소한 요만큼만 받아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에 따라서는 이 최저가요 엄청나게 높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가더라도 수능 공부를 나는 수시에 가는데 최저가 없는 대학만 6개 간다. 그러면 수능 공부 안 해도 되죠, 극단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요 6개 대학을 고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능이라는 것이 수시에 가더라도 최저만 맞추면 된다. 일정한 수준을 해야 되고 정시에 간다 그러면은 나는 수시를 안 가고 정시만 간다. 지금부터 수능에 올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지금쯤 6월 모평 끝나고 1학기 기말고사가 딱 끝나면은 자, 앞으로 나는 정시행이다. 나는 고3이지만은 정시에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수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거고, 아, 나는 내신 등급도 잘 나오고 수능 모의고사보다 훨씬 좋다. 나는 정시에 갈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학생은 필요한 만큼만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이제 와 있는 겁니다. 자, 6월 모평과 관련해서 제가 체크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그 6월 모평 치고 나서 그 문제가 어렵다 싶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7월 6일 날 성적표를 봤는데 7월 5일 날 되면은 수능 채점 결과, 그러니까 모평 채점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제가 서울 대성학원에 있는데요. 그 6월 모평 친 날 우리가 채점을 다 해봤어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작년 수능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자, 기본적인 출제 방향은 작년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능이 대체로 어렵게 나왔는데, 어렵게 나온 작년 수능하고 비교해보면은 국어 수학은 작년이 어려웠는데, 그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작년에 어려웠는데, 그보다 좀 쉽고, 조금 쉬워요. 그래서 작년에 영어 1등급이 6.3% 나왔는데, 지금 이제 가채점을 해보면은 한 7.5%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작년 영어보다는 조금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탐, 가탐은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탐이 9개고 가탐이 8개입니다. 비슷한 난이도인데 그 과목에 따른 난이도 편차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작년 수능 시험이요. 통합형 수능이 문과이과 구분이 없어지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되고 탐구에서는 사탐이 9개고 가탐이 8개인데 작년부터 사탐, 가탐을 구분 안 하고 합치면 17개죠. 17개 중에서 자유롭게 2과목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도입된 지 오래됐는데 작년부터 처음으로 말하자면 문과이과 구분 없는 시험이 도입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올해 이제 두 번째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문과이과 구분 안 된 시험을 쳤는데 이게 이제 시험을 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바뀐 게 없으니까 올해도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데 자, 수능 얘기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이 44만 8천 명이 시험을 쳤고 재작년보다 작년에 늘어났어요. 작년 고3은 숫자가 늘어났고 올해 고3은 작년보다 줄어들고 그리고 올해는 재수생이 좀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4만 8천 명이 수능시험을 쳤습니다. 자, 국어가 합법과 작문이 있고 언어와 매체가 선택 과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6월 모의평가 때 합법과 작문을 72.2%가 선택을 했고 실제 수능시험에서 70%가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7대3으로 합법과 작문을 언어와 매체보다 많이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올해 6월 모평에서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자, 몇 대 몇으로 선택했느냐 하는 것은 7월 5일 날 되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예상은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요, 이게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이 우리 대학에 올라 그러면은 쉬운 합법과 작문을 하면 안 되고 언어와 매체를 해야 된다. 이런 대학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합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되고, 합법과 장문이 많은 이유가 언어와 매체가, 그 어머님들은 언어와 매체가요, 국어 문법이 들어있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쉬운 과목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가 있고 미적분이 있고 기하가 있는데, 작년에 보면은 확률과 통계가 절반이 조금 넘고, 그 다음에 미적분과 기하를 합쳐서 절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미적분이 거의 40%고 기하는 8.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작년 6월 모평보다 실제 수능이 조금은 달라졌죠. 그런데 올해 6월 모평도 나중에 7월 5일에 되면은 아마 미적분과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작년에 이제 유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확률과 통계보다는 선택 인원이 조금은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탐 9과목인데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두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생륜, 사문 선택이 제일 많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옛날에도 그랬죠. 옛날에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한국 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이 있고, 세계 지리가 있고, 정치와 법이 있고, 세계사가 있고, 동아시아사가 있고, 경제를 선택한 학생은 원래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뭐 사탐 9개, 그 다음에 이제 가탐이 8개인데요. 생명과학 원, 지구과학 원, 그러니까 생원, 지원 선택한 학생이 제일 많고, 다음에 화학원, 물리학 원이고, 투는 생투만 좀 많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라는 과목은 사실은 대부분이 선택을 안 하죠. 그러니까 투는요, 누가 선택 안 하냐면은 서울대학 갈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서울대학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대학 안 가다 보니까 투를 선택한다. 서울대학 안 갈 학생이 투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악의 선택이죠. 그래서 이제 투는 서울대학만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하는 학생이요,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생투 빼고 나면 3,000명 선밖에 안 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투가 너무 적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생원, 지원이 많은데, 이 선택 과목 문제는 아마 여기 오늘 그 수험생들도 그 어머님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느냐. 오늘이 6월 12일이고 3학년 된 게 3월 1일에 3학년 됐는데 3월, 4월, 5월, 지금 6월 이제 중순이 넘어가는데, 지금 와가지고 어떤 과목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따질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6월 9일 날 내가 선택한 과목 그거 열심히 해서 오는 11월 17일에 그대로 잘 치면 된다고 생각해야지, 밖에서야 언론에서야 어떤 과목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온갖 나오는데 내가 내가 선택한 과목이 불리하지 않느냐. 불리 안 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선택했다는 거 작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국어가 44만 6천 명이 시험때 만점이 28명입니다. 너무 어렵게 나왔죠. 재작년에는 41만 9천 명에서 151명이,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재작년에 어려웠는데 작년에 더 어려웠죠.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합법과 장문은 만점의 표준점수가 147, 언어와 매체는 149. 그러니까 이제 언어와 매체가 똑같이 100점 만점에 언어와 매체가 조금 유리했다.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만점의 표준점수가 확률과 통계 144, 미적분 147, 기하도 147. 그러니까 똑같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는데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과 기하가 유리하고, 만점의 비율이 0.63이니까 사실은 이거 뭐 우리가 1%가 안 되니까 이게 만점이 많다고도 할 수 없는 거죠. 42만 9천 명 중에서 2,700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작년이 만점의 표준점수가 137인데 이게 10점 올라갔잖아요. 이게 올라갔다는 것은 어렵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표준점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절대평가 도입된 지 작년에 5년째인데 올해는 이제 6년째 되는데, 1등급이라는 게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받은 학생이 1등급인데 첫 해는 10%, 다음에는 5.3, 2020학년도 7.4, 재작년에 12.7, 작년에 6.3.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6월 9일 날 친 게 작년에 너무 어려웠는데 누가 봐도 올해는 좀 쉽게 나온다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상은요, 우리가 가채점을 해보니까 한 7.5쯤 지금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 7.5가 적정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어려웠다. 근데 더 어려울 때도 있었죠. 재작년에 이게 너무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어렵게 나오니까 1등급이 거의 반토막 났죠, 재작년보다. 근데 2등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수능 친 인원이 늘어난데도 그 이유가 있는데 1등급 인원만 절반으로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영어는 작년보다 조금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탐은 이게 50점 만점에 50점 받은 학생의 표준 유수가 100분인데 이 100분위가 재작년에는 이 93이 있고 보세요. 96이 있고 이러면 쉽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작년에 제일 적은 게 97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탐이 재작년보다 좀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가탐은 보세요. 이 94, 97이 있는데 99, 99, 100이잖아요. 작년에 가탐이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게 나오면은 100분위가 99, 100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사탐, 가탐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수시 모집에 적용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수능 최저니까 최저니까 아까 뭐 최소한 요 정도만 받으면 된다 이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진행과 논술 진행은 대부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의학학 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그다음에 약대, 수의대도 들어갑니다만은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 어떤 의대들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이 충족 여부가 대학가를 수시 모집 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 논술 진행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진행과 종합 진행, 논술 진행이 있는데, 뭐 교과 진행이 됐든, 논술 진행이 됐든, 논술 진행은요, 논술 잘 치면 붙고 논술 못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떨어지면 논술 못 쳐서 떨어져야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최저학력 기준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닌데 이거는 억울하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정시에 갈 생각이 없다. 나는 무조건 수시를 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내신 성적을 따져나 비교과를 봤을 때 수능 잘해서 정시 가기 어렵다. 이렇게 7월 말쯤 가서 판단이 되면은 수시에 가야 되는데 이 수시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체제가 필요 없는 대학이 있고 체제가 있는 대학이 있는데 체제가 필요 없는 대학만 나는 6개를 고른다 그러면은 다른 얘기인데 체제가 있는 데 간다 그러면은 수능을 일정한 수준을 안 해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수학인데요. 제가 아까 확률과 통계가 있고 미적분이 있고 기하가 있는데 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아까 50%가 넘는데 이 확률과 통계는 누가 선택하느냐면요. 인문계 학생들하고 예체능계 학생들하고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주로 중하위권 대학, 지방대학에 갈 학생들은 이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죠. 그게 제일 많죠. 그러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는데 이게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들하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요. 문과니까 구분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들은 주로 자연계 학생들인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하고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하고 같이 시험을 쳐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 2등급 위에 등급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면은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수학 문제가 인문계 학생들이 치는 수학 따로 있고 자연계 학생들이 치는 수학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인문계 학생들이 치는 수학이 수학 나라 그래가지고 인문계 학생들끼리 한 65% 돼요. 우리끼리 등급을 매기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1등급, 2등급 숫자가 자연계 학생들보다 훨씬 많았죠. 따로 매기니까. 그런데 작년부터는 인문계 자연계 합쳐가지고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1등급, 2등급 안에 특히 1등급은요 거의 90%가 자연계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이게 상위 등급을 받기가 힘들게 돼 있는 게 구조적으로 수능 체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수시 모집에 수능으로 안 뽑는 수시인데 수능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능제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가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딱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 모집은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로 오는 것을 이른바 문과 친고 그렇게 하는데 수시 모집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여기 이제 교과 진행도 있고 종합 진행도 있고 진행이 많은데 오늘 나눠드린 책자 속에
자세하게 있는 건 나중에 보시고, 제가 논술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대학을,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이 인문계 모집 단위가 인문대학이 있고 사회과학대학이 있고 경영대학이 있고 많아요. 많은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은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인계는 의대는 이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강은 홈페이지나 자료집에 보시고, 자, 경북대학이 인문계가 2개 영역 합의 5, 자인계도 2개 영역 합의 5입니다. 그럼 2개 영역 수능이 4과목이잖아요. 4과목 중에서 2개 5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 2등급 받고 하나 3등급이에요. 그리고 이 건국대학은 인문계 2개 합의 4, 자연계 2개 합의 5면은 인문계는 4개 중에서 2개 2등급, 2등급 받고 혹은 하나 3등급, 하나 1등급 받아도 되죠. 자연계 2개 합의 5, 경희대 2개 합의 5, 2개 합의 5, 서강대학 3개 합의 6, 3개 합의 6. 자, 성균관대학 3개 합의 6, 이화이대 3개 합의, 인문계 6, 자연계 5, 중앙대학 3개 합의 6, 3개 합의 6, 한국외대 2개 합의 4. 그러니까 서울시내 대학을 갈 때 수능이 4과목인데 3과목 2등급이나 2과목 2등급 정도 받으면 크게 문제가 없죠. 최장력 기준이 이 정도면은 아마 수험생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뭐 최저니까 뭐 대학 수준에 비해서는 좀 낮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최장력 기준이 제일 높은 대학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에 고려대학은 논술 전형이 없는 대학이에요. 서울시내 대학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내신 성적이 80%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추천 전형은 인문계 3개 합의 6, 자연계 3개 합의 7인데 뭐 앞에 3개 합의 6이었잖아요, 보통. 3개 합의 6이 3개 합의 올해 겁니다. 작년에는 고대가 이게 3개 합의 5, 이게 3개 합의 6이었어요.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 전형이 학업우 수행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열 즉합행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는 체제가 없어요. 근데 학업우 수행은 최장력 기준이 이게 제일 높습니다. 인문계 수능이 4과목이죠. 보통 2과목 합이 얼마, 3과목 합이 얼마 이렇게 요구하는데 여기는 4개 합이 7, 자연계 4개 합이 8인데 보세요. 4개 합이 7이라 이 말은 수능이 4과목이면은 7이 되려고 그러면은 3과목을 2등급 받고 1과목 1등급 받아야 되고 4개 8이 되려고 그러면 4개 전체를 2등급 받아야 됩니다. 하나 1등급 받으면 하나 3등급 받아도 8이 되죠. 그리고 이 의과대학은요, 4개 합이 5인데, 4개 합이 5가 되려고 그러면은 1등급 받고 하나 2등급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4개 합이 5면요, 과학, 탐구가 2과목입니다. 근데 과학, 탐구 2과목을 보세요. 하나 1등급 받고 하나 2등급 받으면 이 평균을 매기면 1.5가 되는데, 1.5를 그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고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학, 탐구 2과목 시험을 쳐가지고 한 과목을 2등급 받았다. 그러면 과학, 탐구는 나머지 한 과목 1등급이고 국어, 수학, 영어도 다 1등급 받아야 됩니다. 1.5등급을 그대로 써요. 경북대 의대 같은 경우는 1.5등급이 되면은 이게 절사라 그래가지고 1등급으로 쳐줘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학에 따라서 특히 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업우 수행 요 인문자인도 높고 의과대학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수시 모집이 수능으로 안 뽑는 게 수시 모집이라고 제가 지금 2번이나 얘기했는데 수시 모집 최장력 기준이 높은 경우에는 최장력 기준만 통과해버리면은 수시는 웬만하면 붙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대입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게 의약학계 읽었는데 굉장히 높은데요. 경북대학이 보세요. 국어, 수학은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학통은 안 되는 거예요. 영어, 과학은 2과목 평균이죠. 과학을 반드시 포함해가지고 세계 영역 등급 합이 1이니까 과학 하나가 1등급 하나가 2등급이면은 아까 1.5니까 1등급으로 쳐준다 그랬죠. 그러면 1등급을 치고 국어, 수학, 영어 둘 중에 하나, 세 과목 1등급 받아야 돼요. 영남대학도 보세요. 4개 합이 5인데 국어, 수학, 미적분, 기하, 과학은 한 과목입니다. 여기는 2과목인데 근데 등급 합이 5니까 세계 1등급 하나 2등급 받아야 되잖아요. 가톨릭대학 3개 합의 4, 경희대학 3개 합의 4, 고려대학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중앙대학 4개 합의 5, 가천대학하고 인하대학이 수도권에 있는 의대인데 3개 1등급입니다. 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 최장력 기준이 기본 3개 1등급이라고 봐요. 굉장히 높죠, 그죠? 자, 약대가 작년에 이제 고3을 다시 복귀 시작해가지고 약대 인기가 요 대구 시내도 약대가 많아요.
뭐 경북대 약대 있죠. 영남대 약대 있죠. 계명대학은 약대를 제약학과하고 약학과하고 따로 분리해서 뽑죠. 대구 가톨릭대 약대가 있죠. 약대 인기가요. 작년에 보면은 우리 입시 전문가들이나 일성고등학교 진학부장들이 약대 많이 갈 것이다 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가 있었어요. 작년에. 엄청나게 작년에 인기 있었어요. 이 약대가. 그런데 약대 최장력 기준도 경북대학 보세요. 세계 합의 5. 그러니까 세계 합의 5니까 의대보다는 조금 낮죠. 세계 합의 5가 되려고 그러면은 세계 합의 5니까 하나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 2등급이죠. 2등급 두 개에다가 하나 1등급이니까 조금 낮죠. 그죠? 영남대학도 4개 합의 6이니까 1등급 두 개, 2등급 두 개죠. 개인대학이나 성균관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보다는 조금 낮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부에서 아까 우리 박영택 대표께서 이제 수시 지원 전략 할 때 아마 요 얘기도 그 자료집에 보니까 있던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북대학이 작년에 수능 최저 충족 인원입니다. 논술 진행인데요. 작년에 이제 경북대학이 수능 최저가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는 두 과목 합이 5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2등급, 하나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이 되는데 작년에는 이게 세계 8이었습니다. 세계 합이 8. 세계 합이 8이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 3등급, 하나 3등급, 그럼 6이죠. 하나 2등급 받으면 되죠. 그런데 이제 대학에 따라서 뭐 단과 대학별로 보면은 인문대학이나 이런 데는 세계 합이 8인데 사회과학대학은 작년에 세계 합이 7이었습니다. 세계 합이 7은요. 하나 3등급 받고 하나 2등급 받고 하나 2등급 받으면 7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세계 합이 7인데 올해 두 개 합이 5가 됐다 이 말은 최장력 기준이 낮아진 거예요. 올해. 근데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이거 일단 작년 겁니다. 국어국문학과에 6명을 뽑는데 115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19.2대 1인데 최장력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115명 중에서 33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 과목 합이 8입니다. 8이면 낮죠. 경북대 국어국문학과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33명이 통과했고 최장력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실전은 19.2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이 5.5대 1로 다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15명 중에서 33명만 수능 체제를 충족한 거니까 보니까 그러면 한 78명은 수능 체제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수능 못해서 수시 못 간 거예요. 논술 전에. 그러니까 의외로 사실은 작년에 세계 합이 8인데 3등급 2개, 2등급 하나면은 경북대학 갈 학생 수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최장력 기준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 경쟁률이 보세요. 경제통상학부는 9.6대 1이 1.5대 1로 떨어져 버리죠. 확 떨어집니다. 이게. 그 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최장력 기준이 높아도 경쟁률이 273대 1이니까 273대 1이 61대 1로 떨어지고 치의학과는 263대 1이 52대 1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높죠. 보통 그 어치 약학 계열 빼고 나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저만 통과하면은 요 보세요. 1.5대 1 같은 거면은 최저만 통과하면 거의 붙는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 경북대학 경제통상학부 내고 다른 대학도 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입니다. 두 개 합이 5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등급, 3등급 받으면 되는데 국어국문학과에 7명을 뽑는데 832명이 지원해서 118대 1인데요. 이게 충족 인원이 37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 경쟁률이 53대 1. 그래서 이제 워낙 경쟁률이 높으니까 높은데 이 떨어진 게 이 정도입니다. 원래 경쟁률이 높죠, 그죠? 그래서 최장력 기준 때문에 떨어진 학생이 적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울대학인데요. 뭐 서울대학 지역균형 선발전형은 우리 학교에서 인문계 1등, 자연계 1등이 가는 겁니다. 2명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장력 기준이 세계 2등급이었어요. 2019학년도, 20학년도. 세계 2등급. 세계 2등급은 뭐 낮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인문계 1등, 자연계 1등이 가는데.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최장력 기준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고3만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서울대학에서 최장력 기준을 세계 2등급으로 했다가 5월 달에 중간에 바꿔 세계 3등급으로 낮췄습니다. 세계 3등급이면 진짜 최저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대학이 제가 이제 최장력 기준 얘기를 하는데 2019학년도하고 2020학년도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756명을 뽑는데 2,444명이 지원해서 3.2대 1인데 최초 합격 대수가 612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서울대학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최장력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못 뽑은 인원이 100만 4명입니다. 그 다음에 95명. 그리고 재작년하고 작년에 최작년이랑 확 낮추니까 이 미달리는 확 줄었죠. 이제. 세계 3등급이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서울대학이 올해는 최장년 기준을 세계 등급 합의 7로, 세계 등급 합의 7이라 이 말은 아까 앞에 이화여대, 서강대학, 중앙대학이 세계 합의 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이나 서강대학이나 이화여대보다 최장년 기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인문계 1등, 자연계 1등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미달 인원이 이보다 조금 늘어나고 요 2020학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래자기 최장기 기준이 높다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업 우수행을 보게 이게 학업 우수행이에요. 4개 합의 7 인문계, 자연계 4개 합의 8이었습니다. 이게 2등급 3개, 1등급 하나, 자연계는 전부 2등급인데 자 보세요. 908명을 뽑는데 16,900명이 지원해서 18대 1이에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 평가를 해서 6배수를 뽑는데 5,493명이 합격을 했어요. 1단계 합격을 하고 수능 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단계 서류 합격을 5,493명이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 참가한 학생이 3,700명이니까 아니 5,493명이 붙었는데 수능 시험 치고 나서 수능도 끝났는데 할 일도 없잖아요. 아니 면접 보러 고대 가야 되는데 뭐 지하철만 타면 가잖아요. 서울시내에서. 이 3,700명이 갔으니까 몇 명이 안 가요? 1,700명 정도가 안 간 거예요. 면접 보러 안 갔다니까. 그럼 왜 안 갔겠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안 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수능 시험을 잘 쳐가지고 고대 원서를 냈는데 서울대학이나 다른 데 의대에 될 수 있다. 그런 학생은 면접 보러 안 갔고 또 하나는 성적 발표 안 해도 수능 등급 안 봐도 나는 체제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학생들은 안 갔죠. 그런데 나는 체제는 문제가 없다. 체제가 될지 안 될지 가봐야 알겠다. 체제가 될지 안 될지 가봐야 알겠다 그러면은 아니 할 일도 없는데 고대 면접 보러 가야죠. 그러니까 1,700명이 안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서울대학 갈 정도로 수능이 잘 나와가지고 나는 면접 안 봤다는 학생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체제 안 되는 학생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3,776명이 면접을 봤어요. 수능 치고 나서. 봤는데 최저 충족자가 3,776명이 1,797명 밖에 안 돼요. 2,000명은 떨어진 겁니다. 나는 체제가 될지 안 될지 가봐야 알겠다. 그런 학생들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16,928명 중에서 908명을 뽑는데 1단계 6배수 통과하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체제를 맞춘 학생이 1,797명이니까 실질 경쟁률이 1.98대 1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러면 1.98대 1은 우리 1.98대는 2대 1이잖아요. 그러면 요 1,797명이 누구냐? 고대 원서 낸 거 아닙니까? 고대. 수시 모집은 6장 카드가 있는데 고대만 냈겠어요? 서울대학도 내고 연세대학도 내고 다른 의대 낸 학생이 있죠. 그러면은 실질 경쟁률이 1.98대 1이라 이 말은 말하자면은 체제만 맞추면 다 붙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못 뽑은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다른 데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이 고려대학이 된 거예요, 작년에. 올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북대학, 뭐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지금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대구 시내대학 홈페이지도 다 들어가 봤거든요. 나중에 이제 박영태 원장님, 이제 대표께서 얘기할 텐데 이 최장년 기준 있는 거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입시 결과도 공개가 되고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수학이, 이게 수능이요.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를 반드시 해야 되는 대학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갈 수 없는 대학이에요. 59개 대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천대학이나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주로 의대, 한의대, 그 약대 이런 대학이 해당이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경북대학도 있죠. 경북대학이나 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뭐 지방의 부산대학, 서강대학 주요 대학들은 자연계 모든 모집 단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들은 사탐을 선택하면 지원이 안 되는 대학입니다. 주요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연계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은 수학에서 미적분 아니면 기하를 해야 되고 또 이들 학생들은 사탐, 가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때 가탐을 해야 지원이 되는 대학에 가니까 자연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가탐,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는데 기하가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미적분을 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탐을 선택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게 됐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문과이과 구분 안 하는 수능을 만들었는데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에서 점수를 산출할 때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 점수를 가지고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을 해줘 버립니다. 조정을 해주니까 제가 이게 이제 국어와 수학 점수 산출 방식인데요. 뭐 보다시피 이게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걸 글자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통 과목 점수를 활용해서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한 다음에 영역별 점수를 산출한다. 그래서 선택 과목 간 유분리 문제를 통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어렵고 공부 분량이 많은 선택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가 높은 경우 이들의 선택 과목 점수는 다른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서 상향 조정을 해준다. 공부하기 쉬운 선택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나 선택 과목 간 유분리 문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입시 요강만 들여다보고 매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산출 방식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수학을 예를 들면요. 공통 과목 점수가 100점 만점에 76점이에요. 그러면 선택 과목이 학통이 있고 미적분 기하가 있는데 자, 학통 미적분 두 개만 놓고 딱 봤을 때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합니다. 학통은 인문계 예체능계 학생, 자연계 공부 좀 못하는 학생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학통 선택한 학생하고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 과목이 수학 1, 2인데 이게 76점이거든요. 원점수로. 이게 평균을 계산해요. 그러면 미적분 선택하는 평균이 높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평균이 50이고 학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평균이 30이다. 그러면 20점 차이가 나는데 20점 차이가 나는 것만큼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미적분 점수를 올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최종 표준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 간 유분리 문제가 있고 결국 인문계, 자연계 간의 유분리 문제로 되고 학통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원점수가 똑같아도 최종 표준 점수는 다를 수 있고 두 학생이 공통 과목 원점수가 같고 선택 과목 원점수도 같을 때 선택 과목이 다르면 점수가 틀립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도 같고 원점수도 같은데 표준 점수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소장인데요. 우리 대성에서 지난 3월달에 모의고사를 쳤는데 그 모의고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요거를 이제 해봤더니 6월 모평, 9월 모평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요. 수능도 발표를 안 하고. 근데 똑같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똑같아요. 점수가, 원점수가. 같은데 선택 과목을 조정을 이렇게 해줘버리니까 언어와 매체가 올라가니까 최종 편점수가 128, 131. 똑같이 90점인데 언어와 매체가 119, 116으로 나오는 게 요 점수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80점인데 4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가 점수가 높습니다. 자, 요거는 보세요. 똑같이 원점수가 총점이 똑같은데 공통과목 점수가 틀려요. 그런데 언어와 매체가 점수가 조금 낮고 선택감이 높은데 이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점수가 표준 점수가 높죠. 똑같이 언어와 매체인데 총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공통과목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통과목이 배점이 높다 보니까 공통과목 잘하는 게 유리하다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 자, 합법과 작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점이 낮아요. 똑같은 과목인데 1점이 낮는데 공통과목 점수가 높다 보니까 최종 표준점수가 무려 2점이 높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는데 공통과목 점수 배점이 높다 보니까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공통과목 점수 잘 받는 게 유리하다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학인데 확률과 통계의 미적분 기하입니다. 여기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고 선택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이런 걸 왜 발표를 안 하느냐, 뭐 깜깜이다 얘기하는데 평가원에서는 이거 발표하면 더 혼란을 준다, 발표를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모의고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전체를 대표하는 것, 전체가 다친 것은 아닌데
이 통계를 가지고 실제 작년에도 6월 모평, 9월 모평 우리가 해보면은 크게 안 틀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세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똑같아요, 점수가. 그런데 요 점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26점인데 미적분 기하를 이렇게 점수를 선택 과목 조정 점수를 선택하다 보면 이게 올라가죠. 그래서 실제 표준 점수가 학동은 139, 미적분은 144, 기하는 142로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85점인데 똑같습니다. 자, 학통은 124, 미적분은 130, 기하는 128. 점수가 똑같죠? 흐름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80점인데 공통과목 점수, 게 똑같이 미적분인데 공통과목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아까 국어하고 똑같죠? 똑같이 확률과 통계인데 공통과목 점수가 1점이 낮아요, 이게. 낮은데 공통과목 점수가 높으니까 점수가 높죠. 이것도 국어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하 또 마찬가지. 이게 점수가 높다 보니까 1점이 낮은데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최장력 기준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정시 모집은요, 성적을 반영할 때 표준 점수 100분위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해요. 하는데 표준 점수는 이게 선택 과목은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점수를 조정을 해줍니다. 경북대학 같은 데가 해주고 서울시내 대학들이 해주는데, 자,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 점수입니다. 이게 제가 4년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해마다 불리한 과목이 해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년 전에는 생활과 윤리가 불리했죠. 이 63밖에 안 되니까. 이 95, 96. 그리고 윤리와 사상은 2년째 불리했고. 그리고 한국 지리가 재작년에는 세계 지리가 불리했고, 작년에는 정치와 법이 불리하고. 그러니까 해마다 난이도가 다르다 보니까 유불리 문제가 이렇게 이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 자연계, 이제 과탐 8가지 과목입니다. 대체로 이제 물리학 2는 선택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제일 적어요. 이게 적다 보니까 이 난이도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커가지고 불리한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생원하고 지구학원은 이게 선택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선택하는 인원이 많으면은 유불리 문제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탐과탐 선택을 할 때 남들이 많이 선택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요 13만 명이 선택을 했다. 그런데 그 과목이 불리해요. 13만 명이 똑같이 불리하니까 불리한 게 없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줄어들죠, 그죠? 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작년에 연대, 고대, 성대 100분위를 가지고 점수를 다시 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적표에 있는 필름수를 그대로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수를 조정해 주니까 차이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똑같이 물리학 1, 2가 똑같이 만점인데 표준점수가 72점, 68점, 4점 차이가 나는데 100분위를 가지고 다시 점수를 주니까 차이가 2.19로 줄어들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탐과탐은 내가 선택한 과목이 설사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만점을 받았는데 표점이 낮다. 조정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불리한 정도를 너무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사실은 올해 수능시험에서 어떤 과목이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11월 17일 날 오후 6시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선택한 과목을 잘하는 게 최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올해 수능 전망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은요, 지난 3월 말에 실제 수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올해 수능시험을 이렇게 내겠다고 이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뭐 해마다 거의 기본적으로 갖게 하는데 작년처럼 낸다고 발표를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의 출제 방향은 예년 수준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시험이 어떻게 나왔다. 사실은 작년 수능시험이 어떻게 나왔다는 건 저도 아까 앞에 보여드렸고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선택형 수능이 되면서 선택 과목별 난이도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영역 사탐과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탐과탐은요, 작년에 너무 쉬웠던 것은 올해 조금 어렵게 냅니다. 작년에 너무 어려웠던 것은 조금 쉽게 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난이도를 조정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탐구 영역은 배남 필름수를 쓰니까 탐구 영역 과목의 난이도 차이는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그리고 이제 실제 수능 시험은 6월 9일 날 6월 모평을 쳤고, 올해는 9월 모평이면 9월 달에 쳐야 되는데 올해는 날짜가 처음으로 8월 31일 날 칩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 날 치는 9월 모평 거쳐서 수능 시험을 내니까 결국 6월 모평, 9월 모평 조정을 해서 실제 수능 시험을
하는데 이게 이제 6월 모평, 9월 모평을 참고해서 하는 거니까 6월 모평, 9월 모평이 중요하죠.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작년에 영어가 1등급이 6.3% 엄청나게 어려웠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지금 올해 고3 수험생들이 작년 6월 모평, 9월 모평을 보면 아는데 작년에 6월 모평, 9월 모평 영어가요. 1등급이 6%가 안 됐어요.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시험 치는 날 수험생들은 고사장에서 영어 문제를 딱 받아들고 6월 모평, 9월 모평보다 쉽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작년 수능시험 문제하고 작년 수능시험 문제를 재작년 수능시험하고 재작년보다 훨씬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수험생들이 이미 6월 모평 때 영어 어렵게 나왔고 6%가 안 되니까 9월 모평 때 6%가 안 됐다니까요. 그 실제 6.3%니까 6월 모평, 9월 모평 거치면서 수험생들은 올해 영어는 어렵게 나온다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6월 모평, 9월 모평이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올해 수능 대비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수능시험 대비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시험을 한 달 남겨두고요. 그러면 올해 수능시험이 11월 17일인데 10월 중순쯤 가면은 언론에서도 수능 D-30일 대비 전략, 8월 초쯤 되면은 수능이 100일쯤 남으면요. 무슨 군대 작전하듯이 수능 100일 대비 전략 언론에 나와요. 또 해마다 빠지지 않는 게 기출문제 풀어보라고 그래요. 아니, 수능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무슨 기출문제 풀어봐요. 한 달 남았지만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므로 해가지고 실제 수능시험의 난이도, 그리고 실제 수능시험의 출제 경향,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성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인터넷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게 기출문제에 답이 있다. 올해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데 기출문제는 통합형 수능이 작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작년 6월 모평, 그리고 작년 9월 모평, 작년 실제 수능시험,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6월 모평도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국어, 수학은 작년하고 난이도 차이가 크게 없어요. 조금 어렵고 조금 쉬운 정도입니다. 확 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작년보다는 조금 쉬워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사탐과 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연계율이 5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간접 연계가 확대가 됐는데요. 그래도 50% 연계하는 거 아니에요. 50%. 그래서 수능 공부하는데 사실은 입에서 연계율이 줄었지만은 입에서 교재나, 입에서 교재라는 게 입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고, 그러니까 50% 연계한다 이 말은 입에서 나오는 문항을 배냉 출제하고 입에서 지문을 활용한 문제가 50%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연계 안 되는 50%에서 어렵죠. 그래서 수능 공부하는 것은 따로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교재를 중심으로 보고, 그러면 나머지 교재도 봐야 맞죠, 사실은. 세게 얘기하는 사람은 입에서 교재 필요 있느냐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입에서 교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교재입니다. 아니, 50%를 연계가 되고, 그 입에서 교재 내용 자체가 괜찮아요. 오랫동안 연계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 교재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 대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문제풀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문제를 풀어보죠. 물론 이제 시중에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수능 공부는 외우기식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 시험 치기 전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가 대구인데요. 서울에 간다고 해서, 서울 강남 간다고 해서 수능 문제 잘 풀 수 있는 비법이 담긴 교재가 있느냐, 책이 있느냐, 없습니다. 모든 인터넷 강의는 시골에서도 서울 학생 못지않게 들을 수 있다는 거. 결국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대구 동구 진로 진학 지원 센터에서 마련한 온라인 설명회인데요. 오늘 몇 분들 대면으로 오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제가 끝나면 2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큰길교육의 박용택 대표께서 대구 경북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저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영덕 소장님은 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셔서 제가 늘 감사합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방금 우리 이영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큰길교육 대표이시자 전 경신고 진학부장이신 박영택 대표님을 모시고 대구 경북권 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박영택 대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큰길교육의 박용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수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영덕 소장님 강의를 저는 저 뒤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더 자세하게 알기 쉽게 해 주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대구 경북 지역 대학에서 2023 수시 작년 결과도 한번 분석해보고 그리고 지원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이 자리가 우리 아이의 대학 진학 지원을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또 그 부분을 해결해 가는 그런 자리인데 어머님께서 입시를 공부하셔가지고 어디 가서 설명해 하실 그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생각하셔야 되나 하면은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를 생각을 하시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적들이 이게 우리 애하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우리 애는 내신이 얼만데 또 수능 점수는 어떻게 나오는데 여기에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아이를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 대학의 주요 대학의 전체 2023 모집 인원입니다. 보면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이 4,000명이 넘어요. 굉장히 큰 규모의 대학이. 그리고 대가대나 대구대 마찬가지로 3,000명, 4,000명까지 되죠, 그죠? 굉장히 큰 모집 단위를 가진 대학들이고요. 수시와 정시를 비교해 봤을 때 경북대가 67.1%고 영남대부터 해가 쭉 가면서 80%, 90%를 넘어가요. 결국은 대구 경북 지역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대학의 추세가 수시 전형이 이렇게 80, 90%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재학생들은 가능하면은 수시로 지원해가지고 대학을 가도록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시 모집 중에서 교과와 종합을 비교해 보면 경북대가 41.3, 종합은 38.3 이렇지만 비슷하지만 그 다음에 영남대, 계명대, 대가대 쭉 가면서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교과 전형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수성구의 학생들이 거기에 전부 위장 전입도 하고 수성구 학교에 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수성구 학교의 중학교의 학생들이 오히려 동구나 달서구나 이렇게 그쪽으로 고등학교를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신 성적 받으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과의 전형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일단 내신을 잘 받아 놓으면은 뭔가 하나 보험을 들어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학생부 교과는 그러면 뭘로 뽑느냐? 전형을 보실 때 학생부 100 혹은 학생부 80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부 교과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100은 학생부에 있는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면접이 있는 것과 예와 예 차이는
얘는 일괄 전형이죠. 그죠? 그냥 학생부 80% 면접 20% 해가지고 바로 뽑아버리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단계별 전형. 학생부 10배수를 뽑아요. 그리고 학생부 90, 면접 10%. 그래서 보통은 요런 전형을 내가 수능을 잘 칠 수도 있겠다.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단계별 전형에 응시를 해가지고 수능을 잘 쳤을 경우에 면접을 안 가는 거죠. 2단계 여기에 안 가게 되면은 수시 납치가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걸로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서류 배액 이렇게 되는 것은 교과 성적에다가 이수 과목, 그 다음에 교과 세특,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의 특기 사항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서류 70, 면접 30 있는 경우 이렇게 또 단계별 전형도 있고요. 자, 그래서 수시 모집은 가장 대표적인 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AAT 논술이 있습니다. 논술도 논술 100%가 아니라 경북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30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학생부 하면은 바로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 부분에서 이 마지막 관문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여기 안 되면 다 끝나는 거죠. 반대로 뒤에 제가 대구 경북 지역 대학의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논술을 잘 못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대가 합격하는 경우도 생겨나요. 재작년에 경대 의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보통 학생부 교과, 경대 의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으면 내신이 1.1x 등급이에요. 1.2까지도 잘 안 가요. 근데 2.6까지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2.67 정도 됐는데 후보 3번이었어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이잖아요. 학생부 100인데 물론 그 면접이 일부 있겠지만 그 교과 성적이 좋은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그 최저를 못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뒤로 물러가서 그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2점대에 학생부 교과 전형 2점대인 애가 경북대 의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근데 장난삼아 썼는데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 뭔가를 지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앞서 이영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라고 할 때에 보통 이렇게 나타내요. 교과 석차 평균 등급이죠. 그죠? 1.5, 뭐 1.3, 2.5, 3, 뭐 이렇게 나타내고 이걸 대학에서 그 대학의 환산 점수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북대나 영남대, 계명대 이렇게 보면은 합격자의 이렇게 교과 석차 평균 등급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환산했는 환산 점수 기준으로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접이 들어가는 경우 1단계에 학생부 10배수를 뽑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 면접을 넣는 이런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성적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아시다시피 1학년 때는 공통과목. 공통과목이어서 석차 등급이 다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1학년 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보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3학년 때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나오는 것이고 진로 선택은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A, B, C, D, E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석차 평균 등급을 계산하는 것은 공통 일반 선택 과목들. 거기다가 대학에 따라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 반영하지 않는 대학, 또 반영하는 대학은 등급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 점수로 환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학생부에 나타나는 내신 성적이 적어도 이 석차 평균 등급으로 얼마나 되는지, 또 수시 원서 지원할 때쯤 되면은 9월 초가 되면은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별 환산 점수도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환산할 수 있게, 혹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환산도 해줘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교과 성적은 석차 등급이 나타난 1학년, 2학년의 일반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진로 선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뒤에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 반영하는 방법인데 경북대만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나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반영이 돼요. 학생부 반영. 그래서 보통 우리 이거 고민하잖아요. 3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공부를 도대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학생도 하고 학부모도 우리 애가 안 하는데 저거 해야 되지요 하고 물어요. 그래서 경북대 갈 경우에는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죠? 대부분 대학은 이렇게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 졸업자는 3학년 2학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대체로 모든 과목이 다 이렇게 반영이 돼요. 석차 등급이 나오는 것은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제2외국어, 기술과정, 정보 이런 과목들이 지금 빠지는 거죠.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은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3과목을 반영하는데 물론 잘한 거 3과목이겠죠. 그죠? A 25점, B 25점. 점수 차이가 커요. 그 다음에 C 5점 줬다는 것은 5점 C가 있는 너는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표시를 딱 내잖아요. 그죠? 의대도 마찬가지로 A 20점, B 12점, C 4점. 4점은 안 돼. 이런 거예요. 제일 잘한 과목 3과목 중에서 C가 있다 하면은 대충 우리가 짐작은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3과목인데 A 1등급, B는 3등급이에요. 우리 애가 진로 선택 과목을 B를 받았다 하더라. A가 80점 이상이거든요. 원점수. B를 받았다 하면은 3등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는 5등급. 어느 대학이든 C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 계명대 같은 경우에도 상위 3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죠. 계명대는 조금 더 차이를 줄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가톨릭대, 대구대, 대구 한의대 이렇게 가면서 공통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서 이제 상위 과목 선택하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예. 경북대나 계명대, 그 다음에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정교과를 반영했지만 대구 가톨릭대, 대구대,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에서는 10과목, 잘한 거 10과목, 사회과학 중에서는 잘한 거 2과목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가 잘한 것만 가져올 수 있으니까 내신이 조금 그 불리함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만 그런 것도 아니죠. 그죠? 예,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했어 오니까.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A는 1, B는 0.8. 의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갖고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 그 다음에 여기도 상위 12과목 합쳐서 대구 한의대 이렇게 나타나고요.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을 반영을 안 해요. 한의학과만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일대 상위 9과목,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별 상위 3과목씩 국어 3과목, 수학 3과목, 영어, 탐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되고,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석차 등급이 산출된 경우에 한해서 반영한다. 그렇지 않으면 ABC만 나타나 있다. 그러면 반영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입시 결과인데요. 야, 이 점수면은 갈 수 있겠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이 이와 같이 입시 결과를 나타낼 때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건 경북대의 경우인데, 첫 번째 보면은 모집인원, 지원인은 경쟁률 나오고, 그 다음에 입학인은 11명을 모집하는데 11명 다 뽑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추합 최종 번호 9번까지, 예비 후보 9번까지 합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1명 모집하는데 앞에 9명이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9명이니까 20번까지. 20등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얘는 운이 좋은 거죠. 그죠? 마지막에 된. 그 다음에, 인원수, 요거는 최저 기준을 통과한 11명 모집하는데 11.5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 통과한 인원으로 계산하니까 4대 1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나타내 놓은 이유는 미디어, 생명과학부, 물리교육과 여기는 보면은 치의학과를, 여기에 요 세 개 학과는 1.0대 1, 0.9대 1, 1대 1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은 합격인 거예요. 내신이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9명 모집에 8명이 수능 최저를 통과했고 입학 인원이 3명인 거예요. 다 못 뽑은 거예요. 수능 최저 통과자가 없는 거죠. 아깝죠, 그죠? 예,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했다 안 했다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야, 그러면 작년에 이랬으니까 여기 내면 되겠네. 요거 보고 다 오겠죠, 그죠?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거 보고 다 몰릴 거니까 여기 말고 작년에 높은 데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작년에 이만큼 1대1밖에 안 됐으니까 나는 수능 최저는 자신 있어. 그러면 여기 많이 몰릴 줄 알고 다른 애들이 안 오겠지. 그럼 나는 가야지.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요. 정말 단순해요. 대체로 보면. 작년에 이랬으니까 다 몰려요. 네.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작년에 높았던 데는 또 많이 지원을 안 해요. 겁이 났어.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입시 결과를 보실 때는 내가 생명과학부에 생물학 전공을 지원하겠다라고 할 때는 최근 3년치의 입시 결과를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시고 그때의 수능 최저 기준이 얼마였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올해는 낮아졌는데 뭐 재작년에는 많이 높았고, 그런데 이렇구나 하는 거 바로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입학자 평균인데, 요것도 입학자의 평균도 있고 합격자의 평균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입학자니까 평균 50%, 70%, 85% 컷이 다 나와 있어요. 이보다 자세하게는 못 줘요. 이보다 자세하게 주면은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최고, 최저. 우린 최고는 별로 궁금하지 않잖아요. 최저가 궁금해요. 예. 최고인 내는 참 안 됐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평균과 50% 요거는 50%는 11명 모집의 중간값이에요. 제일 중앙에 있는 애. 그러면 11명 모집에 뭐 5등에 6등 뭐 그 정도 되겠죠, 그죠? 걔 점수예요. 근데 평균은 그 중간값하고 개념이 다르죠, 그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생명과학부의 생물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50% 중간값이 3.09예요. 9명 모집에 뭐 5번째 애가 3.09예요. 근데 평균은 3.09보다 훨씬 더 미치죠.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뒤에 예를 들어서 9명 중에 5명 밑으로 됐는 애들이 점수가 많이 낮은 애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걔들이 들어와가지고 평균을 자꾸 깎아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시죠. 9명 모집에 수능 최저된 애들이 8명이에요. 그러면 0.9대 1이니까 일단 수능 최저된 애들은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내신이 좀 많이 낮았겠죠. 걔들이 평균을 이렇게 깎아먹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3.09가 85% 컷에 갔을 때는 5.39까지 가요. 그 얘는 수능 최저가 된 거죠. 그죠? 수능 최저 돼서 운이 좋아서 들어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평균과 50% 컷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차이, 반대로 보면은 치의학과 같은 경우 혹은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값이 더 커요. 그죠? 평균이 앞에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뒤에 온 애도 성적이 좋은 애예요.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년도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 볼 때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11명의 평균, 중간, 1등부터 20등까지 딱 해놓고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최고 평균 85% 컷.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교과 환산 점수로 이렇게 돌리는데 평균과 85% 컷만 나타내고 있죠. 그죠? 최고. 대학 입장에서는 이걸 보내주고 싶겠죠. 그죠?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에 오는 애들이 적어도 고공문과는 이 정도 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인데 평균이 이렇고 85% 컷은 이거예요. 뒤에 더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계명대 같은 경우에 평균 85% 커트라인, 경쟁률, 최종 후보 순위. 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형,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값, 이 평균을 중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것만 보시지 말고 최근 3년치 결과를 같이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우리 애가 여기는 뭐 당연히 되겠네 또는 여기에 추합으로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평가는 첫 번째가 성취도예요. 내신 성적이에요. 교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학생부 종합 전형도 그렇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1.5라는 내신 성적을 석차 평균 등급을 얘가 참고서나 문제집 보고 열심히 공부해가 외워서 이 점수를 받았나 아니면 탐구 보고서도 쓰고 독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걸 받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나는 주로 세특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고 얘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은 얘를 뽑아줬어요. 지금까지. 근데 작년부터 강화된 게 이 교육과정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총 이수 단위가 보통 창책까지 204단위예요. 졸업할 때. 근데 어떤 친구들은 소인수 과목도 이수하고 또 공동교육과정, 우리 학교에 개설하지 않은 교과를 내가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204인데 어떤 친구는 210, 또 어떤 친구는 214. 동일한 학기에 많은 과목을 이수했다면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많은 과목 이수한 친구를 뽑아야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전공 관련 과목을 했느냐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의대 가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도 지구과학을 했어요. 왜? 화학이나 물리 같은 거 하면은 석차가 잘 안 나오니까 등급이 안 나오니까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봐요. 그래서
대구 시내 대부분 공립고등학교는 물화생지 4과목을 다 해요,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3과목 할 경우에는 지구과학을 내가 지구 시스템이나 지구과학 관련 학과를 가지 않는 이상은 물화생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힘들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학생은 그래요. 선생님, 그럼 내신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그렇게 하고 내신 받은 애를 더 선호하는 거죠. 참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는 내신 성적을 잘 받았어. 잘 받았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교과 세특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마다 이렇게 쭉 이제 평가 요소를, 서류 평가 요소를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게 학업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차 등급이 얼만데 어떻게 공부했나 세특 보고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게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과목을 내가 이수를 했느냐 또는 그 이수했는 과목의 성취도는 어떠하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조금 차 있는 게 이제 잠재 능력을 30% 이런 거 발전 가능성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고요.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30%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대구대는 공동체 의식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계명대는 여기 공동체 역량회가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회가 이게 새로 바뀐 평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2월에 5개 대학이 모여가지고 학생부 중에서 대학에 제공하는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하는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평가 요소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업 역량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똑같고 뭐 탐구활동, 탐구력 이런데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중에서 학업 태도만 가는 거죠. 의지가 빠진 이유는 글자 수도 줄고 많이 못 적어가지고 의지를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자소서도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바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모집 단위와 관련된 교과, 소인수나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했느냐. 그 성취도는 적어도 B는 넘어야 되겠죠. 그죠? A, B는 돼야 되는데 C는 아까 어디든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런 부분들 내 전공 관련 탐구 활동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요 둘을 합해가지고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합쳐서 공동체 역량으로 협업, 소통 능력, 나눔 배려, 성실성, 규칙 준수, 리더십. 제일 쉽게 다른 거는 다 착하고 성실하고 나누고 하는데 요 규칙 준수 이런 것들은 출결사항이 있죠. 그리고 또 가끔씩 세특에 뭐 약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아니면 종합 의견이나 행동 발달 상황에 그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지금 게 아니고 한 7, 8년 전인데요. 제가 경희대 이제 교사 위촉 사정관으로 평가하러 갔는데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란에 이렇게 써놨어요. 얘가 청소하는데 도망을 갔는데 이튿날 벌 청소를 시켰는데 청소 당번 전체가 했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해놨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청소 잘한다는 능력을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아니면 도망갔다는 걸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죠? 도망간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우회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누가 야, 얘 진짜 청소 능력 좋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요렇게 해가 204단인데 요런 것들을 해가 막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표시는 이렇게 돼요. 교육학
내가 사대나 교대를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내가 이수를 하는데 바로 공동, 다기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나와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보면은 고급 수학, 고급 물리학, 경제 수학 이런 부분들, 공동 다기관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청한다고 바로 되지도 않잖아요. 왜? 이 공동교육과정의 개설은 타 학교 학생이 10% 이상이 될 때만 개설이 돼요. 근데 내가 A라는 학교의 교사인데 내가 개설을 하면은 다른 학교 애들을 10%만 넘으면 되니까 딱 10%만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학교 애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학교의 공동교육과정을 신청을 하면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든 돼가지고 이렇게 이수를 했으니까 그 의지가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수 나오고 A, B, C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고대나 이런 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분포 비율을 가지고 점수를 환산해 버려요. 100분의 100대가 여기는 이런 경우에는 고대식으로 환산하면 2등급이 돼 버려요. 예, 그냥 점수 주기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 경북대에서 원래 발표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과목 선택도 사실은 이래 보면은 의예과나 이런 의학 보건 계열의 학과들은 생명과학이나 화학, 원투 이런 과목들을 다 이수했다는 거예요. 이거 꼭 이수해야 돼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북대 의예과에 지원한 애들이 다 이런데 내 혼자 지구 가겠어요. 예. 그러면 뭐 판단은 금방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고급 생명과학이나 고급 화학까지도 의예과 친구들은 많이 이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리가 들어가겠죠. 그죠? 예. 화학 마찬가지. 그 다음에 기하나 심화수학, 기하 같은 것이 공대는 꼭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요 문과 쪽은 뭐 경제 수학 이런 부분, 이런 데 가는 학생들. 문과는 자기 그 특성 있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내 학생부를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그 분석할 때 아까 보여드린 그 평가 요소에 맞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해가지고 내 학업 성취도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 기준은 상중하를 어떻게 잡나 하면은 작년도 입시 결과에서 그 모집 단위의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평균보다 앞이야, 중간값 앞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난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학생부 성적이 수능보다 더 좋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되면 수능 최저가 높은 수시에 집중적으로 지원해가 무조건 돼야 돼요. 예. 높은데 내가 수능 최저가 되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 높은 데 가야 돼요. 그래야 내보다 내신 좋은 애들을 뒤로 밀 수가 있어요. 최저 기준이 안 되면 수능 최저 없는 수시에 이때는 내가 내신이 많이 좋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수능이 좋을 경우에는 수능이 좋으니까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될 것이고,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고 면접이 있는 거 꼭 면접이 있어야 돼요. 단계별 전형이 돼야 돼요. 단계별 전형. 일괄 전형은 아니에요. 왜? 내가 수능 잘 쳐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경대 가려고 했는데 수능 치고 나니까 연세대도 가겠다. 그러면 경대 가게 되면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시 납치를 방지하는 이런 부분. 비슷할 경우에 상위권은
수능 최저가 높고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수능 잘 쳐버리면 면접 안 가면 되고, 중하위권은 수능 최저 가능권에 해가 수시 합격권. 수시로 가나 정시로 가나, 내 수시로 가면 경대 가고 정시로 가도 경대 간다. 그러면 수시로 가고 편하게 지내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이제 대학마다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합 3부터 해가지고 삼합 4, 의예과예요, 의예과.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입학 그 모집 요강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내 전형에 맞게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 여기 보면은 지역인재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요건데, 여기는 참사람 전형에, 요건 지역인재고, 요 부분에 보면 영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 정말 안 돼. 그럴 경우에 여기 해도 좋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국어, 수학, 과학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수능에 대가, 요거 작년 거예요. 작년 수능과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표준 점수 차이가 나타난다 하는 부분인데, 과목은 공통 과목으로 독서와 문학이고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이거 보고 야, 언어와 매체가 점수가 더 많네, 똑같은 점수 받았을 때 그래서 이 언어와 매체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애가 뭘 잘하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애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예. 자꾸 엄마 의지대로 언어와 매체를 했는데 점수는 안 나오면은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나중에 하고도 원망 들어요. 엄마 하라고 했잖아. 나는 화법과 작문 더 잘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통해 갖고, 아, 나는 화법과 작문 잘해 하더라도 둘 다 시험을 쳐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자꾸 뭘 선택할까에 여기에 집중하는데요. 공통 과목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요번에 6평도 그런 얘기 들었죠. 공통 과목이 어려웠어요. 평가원에서도 이런 거예요. 국어도 이렇지만은 더 문제가 되는 게 수학인 거죠. 예. 선택 과목에 유불리를 줘버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근데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국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부 이런 데서 공통에서 어려웠어요. 국어의 공통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공통 과목 이걸 정말 잘해야 돼요. 이게 어렵게 나와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대한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공통 과목을 무조건 어렵게 내고 얘를 쉽게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통 과목에 대한 자기의 그 성적이 이번 6평을 통해서 잘 안 나왔다 하면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에 수원수2 이쪽이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차이가 나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못하는 경우가 워낙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참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통합인데. 저는 통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과 중심의 통합이에요. 수학 때문에 힘들어서 문과 갔는데 통합시켜버립니다. 그죠? 어쩌라고 이게 참, 그죠? 수학 책만 봐도 머리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통 과목이 중요해요. 이거 잘해야 돼요. 일단 이거 잘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수능에서 국어, 수학 선택 과목 현황을 보면은
사실 이런 거예요. 1등급 받은 애들 여기 보세요. 국어 화법과 작문 중에는 이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1등급 받은 애들의 화법 언어와 매체 쪽에 선택자가 이렇게 많고 수학은 미적분 선택자가 1등급 많은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2등급 오면서 이제 비슷해지기 시작해가 3등급 때 애들은 이제 비슷하다가 이 화법과 작문이 많은 거죠. 확률과 통계가 많아지고 3등급부터. 예. 그래서 3등급을 기준으로 굳이 우리 애가 한 3등급이나 4등급 받는다 하는데 야 그래도 미적분 하는 게 낫다 하고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왜 수학 가형, 나형 할 때 자연계 애들 중에서 나형으로 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딱 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영어도 이제 1등급 비율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간접 연계되고 해서 영어 공부를 잘 안 해요. 이 통계 낸 거 보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영어 실력이 가장 좋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제일 높았다가 1학년 들어가서 모의고사 치면은요. 다 1등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부 안 하게 되는 거죠. 가면서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3학년 대가 1학년 때 92점, 95점 사이 이렇게가 1등급이다라고 하던 애들 3학년 되면은 88점, 89점으로 2등급 받아요. 엄청 억울하겠죠, 그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평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평가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모평을 쳤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제 첫 번째가 수능 최저 이거예요. 이거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실제 내가 6월 모평처럼 수능에 칠지 더 잘 칠지 모르잖아요. 이런 데는 너무 신경 써서 보지는 말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약점 찾아 보완을 해라. 틀린 거 오답 노트 만든다.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6월 모평을 치고 그저께 이렇게 고3 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독서에서 네모낭을 틀렸대요. 그래서 독서에서 네모낭 틀렸으니까 왜 틀렸어? 하니까 지문을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지문을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거는 대책이 아니에요. 얘는 다음 시험에도 또 4개 틀려요. 이렇게 되면. 그럼 독서에서 어떤 키워드, 요지, 문장 구조나 문장 관계 이런 것들은 또 1, 2, 3, 4, 5분 중에 선지에서 내가 분석을 잘못해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틀리는 데서 꼭 틀려요. 저는 이것저것 뭐 그런 유형도 없고 그냥 뭐 나오는 대로 틀려요. 이거는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예, 그거고 내가 다른 건 다 맞췄는데 문학 하나 틀리고 뭐 음매에서 다 맞추고 근데 독서는 제가 4개 틀렸어요. 분명히 어디서 틀린지를 찾아야 돼요. 저는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문단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이 부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독서 지문을 가지고 비문학이라고 하죠. 그죠? 독서 지문을 가지고 문단 관계 관련되는 문제를 10문제, 20문제 풀어야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지. 지문을 좀 더 자세하게 읽는 연습을 할게요.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의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 열심히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심히가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오늘 집에 가서 오답 노트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애에게 물어보세요. 왜 틀렸는지. 두 번째, 그 틀린 것이 추상적이지 않고 저는 독서에서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돼서 틀렸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빈칸 추론이에요.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 빈칸 추론에서 너는 왜 여기서 계속 틀리느냐.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자꾸 선택을 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험 칠 때 정말 엉뚱한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하면은 다음에는 좀 더 침착하게 안 돼요. 예. 시험지 받으면 갑자기 급해지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시험 치는 풀이 순서, 시간 배분, 또 내가 한번 다 풀고 다시 이렇게 금산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요걸 적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는 2점짜리에서 자꾸 실수하는데 금산 순서는 4점, 3점짜리를 먼저 해요. 4점, 3점짜리는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데 몰라서 못 풀었으면 못 풀었지. 4점짜리를 못 풀었으면 못 풀었지. 내가 4점짜리를 엉뚱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엉뚱한 실수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2점짜리다. 그러면 2점부터 금산해야죠. 이런 순서들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가 정시로 갈 때 이 대학인데 그 대학하고 현재 내 점수하고 차이를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현재 여기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남은 거 이만큼을 내가 메꾸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6월 모평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한번 준비를 하고 계획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이제 뭐 더 이상 바꾸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북대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할 경우에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일한 모집 단위의 전형이 다르면 돼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뭐 논술 전형 이렇게 다르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대학이든 일단은 전형이 다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과라도. 두 번째는 면접 날짜나 논술 날짜가 동일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어차피 못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경대 이렇게 가. 요 밑에 요 부분들을 한번 메꿔 넣어 봐야 돼요. 그래서 메꿔 찾아서 메꿔 보면서 이 정도는 내가 가능하겠다 혹은 조금 상향 지원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남대 같은 경우에 이런 전형이 있고요. 최대 6개 전형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양식을 만들어서 한번,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양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만들어서 쭉 해보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계명대 같은 경우 최대 4개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지역인재 전형하는 게 이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 대학에서 그 지역에서만 그 지역 학생들만 뽑는 경우.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은 우리 대구 경북권에서는 이렇게 대구나 경상북도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할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충청권은 이렇게 호남권, 부산, 울산, 경남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학의 서열이 이렇게 뭐 어느 대학부터 해가 쭉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수시 모집에서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을 많이 뽑아버리니까 그 서열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이 대학 가기 가장 좋은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지역인재 전형을 많이 뽑아주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은 지역인재 전형 이외에 일반 전형으로 다른 학생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애들끼리 전국 단위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인재 전형을 특별하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일반 전형, 요거는 전국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교과 지역 인재는 대구 경북 지역 애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입학자 70% 컷을 서로 비교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교과 일반 전형의 내신 성적이 더 좋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과 지역 인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특징이 있으니까 학과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니까 반드시 최근 3년간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작년 것만 이렇게 보고 여기가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지역 인재 전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인데요. 학생부 교과 점수가 3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반영 교과가 이렇게 다 들어간다. 지금은 일반 선택이나 공통 과목에서 석차 평균 등급이 나오는 그런 내용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등급 반영 점수는 150점부터 이런데 1등급, 2등급인 애가 논술 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 4, 5등급에서 주로 오는데 그러면 내가 3등급이다 하면은 논술 전형에 가서 교과 점수는 내가 1등인 거예요. 그래서 5등급까지도 해도 교과 성적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표시를 딱 해놨죠, 그죠? 5점으로 딱 하다가 여기 가서는 10점 차이 나게 만들어 놓죠, 그죠? 130, 120 이렇게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시 결과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경쟁률이 이렇고 실질 경쟁률 이렇게 낮아지는데 사실은 의예과나 치어예과 이쪽은 보면은 그렇게 최저 통과하더라도 잘하는 애들이 오는 거죠. 이런 부분이고 입학자 평균에 의예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2.35고 3.6, 3.1 이렇게 해서 의예과니까 2등급 때도 들어오는 거죠. 보통은 3, 4, 5등급 때 학생들이고 여기 한번 논술 평균 점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은 의예과가 264.50이고 치어예가 220 차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 난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수능 최저가 되고 논술은 별로 준비는 안 했지만은 논술 성적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해볼만 하네 이런 경우. 그 다음 면접 같은 경우에 지금 보통 여름방학 때 면접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제 생각은 지금은 기말고사 칠 때까지는 기말고사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후에는 수능에 집중해야 돼요. 그때 닥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수능 이후에 바로 면접 준비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뭔가를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도 하고 또 선생님이 발표해보라 아니면 질문했을 때 내가 진짜 면접에 응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죠. 학교 생활 속에서. 그다음에 기출문항도 한번 봐야 되고. 실제 이제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서 충원율이 높고 경쟁률이 낮으면 면접 영향력은 별로 없는 거예요. 어쨌든 뽑아야 되니까. 면접 평가에 대체로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게 어떻게 평가한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도 대학교 그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면접 그 평가 요소가 있고 또 실제 교육청에서 자료를 면접 문항을 답을 쓰고 또 그 사례를 책으로 엮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 있을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입시 결과를 볼 때 아까 우리가 한번 확인은 했지만 최초 합격자 자료를 주는 거 그거는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최초 합격자 자료다 하면은 이거는 내가 그대로 써도 되겠다 이런 거고 최종 합격자는 다르잖아요. 문 닫고 들어간 애도 있고 정말 초합으로 됐는 애 있고 수능 체제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 합격자 이걸 보고 들어가면 위험 부담이 크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보통은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일 때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에 내가 내 내신 석차가 평균과 똑같다. 그러면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학생부 종합인데도 세특이나 이런 게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아.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내 평균 점수가 내 커트라인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 평균은 아까 차라리 중간값이 더 나았죠. 그죠? 중간값하고 평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광역단위 자사고가 오는 서울 지역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평균에서 플러스 0.7을 플러스 해가지고 내 내신 성적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바뀌었어. 요거는 턱 먹고 얘기고요. 그래서 입시 결과를 우리가 해석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추합 인원까지 해가지고 85%, 70%, 50% 평균 요 부분들을 다 거기에 맞춰서 한번 최근 3년까지를 비교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모의 지원을 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실제 9월 초에 학교에서 담임쌤하고 직접 상담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권 대학에 대해서 그 수시 전략을 설명해 주신 박영택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그 센터가 마련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동부진로진학지원센터는 그 수험생들이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